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방금 화면이 들어오기 전까지 고 작가님과 함께 정말 또 흥미진진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네, 반갑습니다. 티안님 반갑습니다. 네. 배하나님, 티안님 첫 번째로 들어오셨네요. 배하나님. 긍정다인님, 행자님, 다영님 반갑습니다. 네. 예, 이렇게 또 오늘 네. 한강에 보니까 정말 엄청난 인파가 어제 뭐 한강에서 불꽃놀이도 하고 네. 예, 오늘 뭐 엄청난 인파들이 정말 있던데 그러니까 어제 날씨가 좀 흐려서 네, 네. 오늘 보상이라도 하자는 네, 듯이 오늘 오늘 날씨가 좋아서 아마 엄청난 분들이 예, 한강에 진짜 네. 거의 해운대 여름에 왜 바캉스 옛날에 이렇게 네. 사진 보면 꽉 차 있는 것처럼 한강이 정말 꽉 찼어요 오늘 한강이. 네. 근데 정말 그런 나들이 인파를 뒤로 하고 또 이렇게 네. 황금 같은 일요일 밤에 또 이렇게 저희 하고만다를 찾아주신 저희 구독자님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요즘은 말씀을 드려야 할 게 제가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이걸 말씀을 드려야 할 게 이제 제가 좀 작가님하고 이거 하는 하고만다 말고는 요새 제가 화면에 거의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목소리만 나오고 네. 이게 직접 화면에 요새 이게 인터뷰도 요새 이제 제가 나오는 인터뷰가 좀 이제 다시 좀 늘리긴 할 건데 한동안 없었어가지고 제가 네. 왜 수술도 하고 한동안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신규 이제 회원분들이 예, 신규로 구독을 누르신 분들이 네. 하와이 대저택이 사람 이름인 줄 모르고 아. 그냥 채널 이름인 줄 알고 네네. 저는 이제 지식인사이드의 한석준 아나운서님이 네. 사회 보듯이 제가 어디서 부른 사회자로 생각을 하시는 그다음에 네. 심지어 목소리는 AI 목소리 목소리로만 나오는 컨텐츠는 네. 예, 뭐 이렇게 정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전에 신사임당 채널 이름이 신사임당 사람 이름도 신사임당이었던 것처럼 하와이 대저택 채널 이름 제가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기 고명환 네. 작가님과 함께하는 하고만다. 네, 맞습니다. 하와이 대저택 고명한 합쳐서 하고만답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그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네. 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어느덧 이제 저희 채널이 이제 90만을 향해서 지금 어. 이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87만을 앞두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한 80만 대 이상부터 들어오셨던 분들은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와이 대저택이 전지 모르시고 네. 예. 그래서 AI 목소리인 줄 알고 계시다가 최근에는 제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제 목소리를 듣고 혹시 하면서 그러니까 얼굴은 저를 못 알아봐도 목소리로 항상 네. 이렇게 들으시니까 예,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와, 그럼 100만 공약 이런 거 그거 언제쯤 거실 건가요? 100만 공약 100만이 되면 뭘 하겠다 뭐 이런 거 뭘 해야 될까요? 네, 공약 좀 생각해 놓으셨다가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다음번이나 다다음 달이나 한번 네. 100만 때는 네. 네, 뭘 하겠다 이런 거. 한 번도 100만 공약이나 이런 걸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100만 때 그러면 100만 때는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고 네. 네. 좋습니다. 예. 네. 저희 하고만다도 이제 어느새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네. 있습니다. 1년이 다 돼가고 있고 작년 여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이제 여름이 찾아오고 있죠. 네. 저희 이제 거의 여기저기서 그 아까 투사부일체에서 예. 뵙고 또 고 작가님 뵙는다. 그리고 경북 영천에서 영천에서 또 네. 인사드린다 이렇게 또 해주시는데 그 작년에 시작해서 저희 하고만다가 이제 거의 라이브 방송으로 한 달에 한 번 라이브 방송으로 이제 1년 다 돼가는데 작년에 시작하고 두 번째 달에 이제 작가님 책이 나오셨죠. 그 네. 문제 책이 나와서 네. 작가님을 올해의 작가의 반열에 올린 그 책이 바로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네. 이 책이 이제 정말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다가 또 에피소드도 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잘 나가고 있었는데 노벨 문학상이 이제 네. 발표가 되면서 네. 갑자기 이제 모든 이슈가 블랙홀로 네. 이제 한강 작가님이 네. 모든 책들은 사라지고 이제 모든 책은 다 사라지고 또 그런 일들이 있었다가 이제 또 그 레전드 책 고통이
고통이 고전 고전이 네. 답했다 네. 2가 이제 다음 달에 나옵니다. 네. 네. 마땅히 아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가 아니라 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하여.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하여. 예. 네. 그러니까 7월 2일 날 나오는데요. 7월 2일이요. 네. 아마 실물로 네. 아마 최초로 아마 하와이 대저택 우리 하고만다에서 그러니까 다음 주 마지막 일요일이 6월 29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6월 29 물론 6월 셋째 주부터 예약 판매는 하겠지만 실물을 받아보는 거는 그렇네요. 7월 2일 이후에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두 건을 어떻게든 빼와서 네. 6월 29일에 오. 여기서 실물 최초 공개 다음 달 하고만다는 그래서 첫 번째 그 책에 또 첫 번째 사인을 저에게 네, 해주시면 그럼요. 영광이겠습니다. 꼭 써주십시오. 첫 번째 사인. 네. 그 책의 첫 번째 아 사인. 그리고 그러면 뭐 한 10권 정도는 오. 여기 하고만다 우리 팬분들에게 좋습니다. 추첨해서 제가 한 10권 정도 네. 그날 추첨해가지고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네요. 다음 달에 리마님이 오시면. 크크 하시는데 네, 정말. 네. 다음 달에는 여러분 고명 작가님의 올해 2025년의 신작 네. 고전이 답했다 2죠. 예, 네.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부에 대하여. 예.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면요, 네. 사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우리는 어떤 고정관념에 네. 제가 프랜차이즈 박람회 강의하러 자주 가거든요. 네, 네. 거기 가보면 거기 와서 이렇게 왜 퇴직금 가지고 하시는 자기들끼리 얘기하잖아요. 네, 네. 나 뭐 퇴직금을 뭐 하나 해가지고 월 2,300만 따박따박 벌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제가 10년을 프랜차이즈 박람회 강의 다니면서 월 5, 600만 따박따박 벌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우리는 사실은 오늘 인간의 대지도 그런 게 나오는데 우리는 사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나도 모르는 수많은 기준들로 인해서 내가 원래 가능성 100이었으면 수많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깎아내서 난 월 2, 300만 벌었으면 좋겠다. 이게 되게 절대적인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믿어버리면 네. 이거를 이겨내지 못해요. 우리 인간의 구조가.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니체를 망치를 든 철학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제 책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러니까 새로운 걸 안 배워도 된다 주의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편견을 깨기만 해도 내 안에 있는 가능성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더 마땅히 가져야 할 부를 가질 수 있다. 네. 이게 다음 달에 나올 제 책의 주제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되고 제가 다 기대가 되고. 네. 지금 또 해주시는 말씀 들으면서 저희 또 오늘 또 스몰 토크 못 하고 또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또 이렇게 드는데 그 말씀 들으니까 저희 친동생도 제 여동생 있거든요. 네네. 듣고 있나? S.Y.L.E. 네, 네, 제 여동생입니다.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오빠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해서 크게 네. 잘 하고 있잖아요. 네. 친오빠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더니 뭐 또 유튜브 채널이나 또 이런 거를 또 디자이너여서 또 감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이것저것 이제 여러 주제로 시도를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네. 좀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한테는 안 알려줘가지고 네네. 예. 유튜브를 하고 계신데. 예. 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안 알려줘가지고 제가 모르겠지만 네. 근데 그 얘기를 언젠가 저한테 하더라고요. 유튜브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해서 제가 막 정말 전화로 한 2시간을 얘기를 해줬더니 네. 아니 그렇게까지는 내가 못하겠고 그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고 나는 그냥 나 회사 다닐 때 받던 월급 정도 결혼하기 전에 회사를 네네네네. 그만뒀거든요. 나 회사 다닐 때 받던 그 월급 정도 그냥 받으면 나는 만족이야. 그렇게 오빠처럼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제 동생이 하면 저보다 훨씬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정말 그게 방금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내가 나를 그렇게 가둬버리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요즘에 또 불경기잖아요. 네네. 뭐 항상 불경기라고 하지만 요즘에 더 뭐 불확실성까지 더해져서 정말 난리인데 아까 저희 카메라 켜지기 직전에 저희가 이제
용산구에 네네네. 이태원 쪽에 거주를 하시니까 그쪽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젊은이들의 그 네. 밤 문화의 네. 그 가장 활발한 외국인들도 많고 네.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쪽도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젊은 분들이 택시 타는 걸 네. 택시비가 또 밤에 타면 이제 할증 붙고 뭐 네. 이러고 택시비가 엄청 인상돼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 동네가 그 이태원 그쪽이 10시 반에 라스트 오더. 네네. 그냥 주말에도. 주말에도 심지어. 네. 한남동 이런 데가. 예, 한남동이나 이태원 네, 이태원이. 이쪽이. 네. 와,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리고 책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네네. 출판 쪽도 보면 책 독서 인구도 점점 더 줄고 있습니다. 매년. 네. 23년, 24년, 25년 오면서 점점 줄고 있어가지고 예전에 한 뭐 베스트셀러 10위 정도 10위도 아니죠. 뭐 한 50위 정도에 갈 정도의 판매량만 기록하면 요즘에 1위를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확 정말 이렇게 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불경기니까 라고 하시면서 원래도 이렇게 스스로를 네. 이렇게 가두고 있지만 이제 거기다가 이제 더 이제 대외 명분까지 네. 불경기라 다 어려운데 뭐 네. 나도 어려운 게 당연하지 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그 작년에 네. 통계청에서 왜 작년 그 자영업자 80%가 100만 원을 못 벌었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걸 들으면 거 봐 다들 100만 원 못 번대잖아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러면 나머지 20%는 많이 벌었을 그렇죠. 거잖아 이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우리는 이 한국인이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우리가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늘 침략을 받았고 이러다 보니까 야 좋아하지 마 항상 시련이 닥쳐 역경이 와 이러니까 그거를 준비하자는 원래 마음으로 했었는데 이게 회의적인 게 강하다 보니까 부정적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아유 그래 경기가 안 좋은데 이러면서 그냥 그거를 내 기준 고정관념으로 나를 딱 가둬서 그래 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100만 원도 못 벌었대 이러면서 나도 100만 원도 못 벌 거라는 거기에 그냥 아니면 100만 원만 벌어도 네. 충분하지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자주 뭐 하와이 대저택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비트겐슈타인의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 하고 만다를 보시면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런 매달 다른 책 가지고 우리가 책이 그러니까 저는 책을 읽어야 그나마 그 고정관념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막 피어나는 게 아니라 원래 100으로 태어난 그거를 사회가 만들어낸 기준들 막 우리를 막 기준으로 막 우리를 그 축소시키는 그거를 그냥 단지 거절할 수 있는 사람들. 네. 그거를 저는 천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에디슨 등등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릴 때 도서관을 동네 작은 도서관을 다 읽어버렸다. 네.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그래도 아는 거거든요. 이 세계를 원리를. 그래서 그래 사회적인 잣대가 있으면 그래 그 세계도 있지만 나는 또 내가 이런 게 있어라고 그거를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게 내가 거절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예, 지난달에 저희가 그 얘기를 했는데 또 저도 사실 말씀은 안 드리지만 매일 작가님의 그 모닝 네. 그 지금 1200일이 1200일째 무려 네. 넘게 네. 진행되고 있는 그 방송을 아침에 저도 보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저희 하고만다 하고 그 다음 날 메시지가 이제 저희 나눴던 불경기 때 네. 돈이 어떻게 네, 맞아요. 네. 그 전에는 뭐 불경기가 아니라고 할 때는 돈이 이렇게 쫙 네, 넓게. 균일하게 쭉 퍼져 있으면 불경기라고 할 때는 모여 있는 데만 왕창 네, 모여 네, 있고 네. 여긴 다 비어 있고 네, 네. 뭐 이렇다라는 메시지를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동의하는 게 다들 불경기여서 진짜 100만 원, 200, 300만 벌어도 진짜 나이스다. 자영업 네. 다 어렵다고 하고 하는데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한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경기가 올 한 해는 좋았던 네. 시기다 없었습니다. 없어요. 그냥 네. 계속 불경기였잖아요. 맞아요. 예, 네. 계속 불경기였고 근데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수성가를 하고 네.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 파이어족이 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사실 해봐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책에서도 나오지만 저 사람도 했고 저 사람도 했으면 네. 나는 왜 네. 나는 안 되지? 그럼 나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왜냐하면 그 앞서서 간 사람,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이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단한 천재거나 철인이어서 그걸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네. 무서웠지만 네. 어쨌든 간에 벌벌 떨면서도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계속 이렇게 갔던 사람들이 이제 그걸 네. 이룬 거니까 네. 나도 하겠다, 나도 무조건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생각 자체를 안 하고 또 못 하시니까 네. 그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그렇게 막 올해는 완전 경기가 좋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 때까지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때까지 어느 때에는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왜 최재석 교수님이 하와이 데지텍님하고 네. 얘기하다가 우리가 지식의 수입국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네, 네. 우리는 장르 자동차나 뭐 밥솥 반도체를 만든 적이 없다. 우리는 소나타나 프라이드 아반떼를 만들었지. 장르를 가져야 된다. 자동차, 보험, 밥솥. 우린 쿠쿠쿠첸을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을 그냥 남이 만들어 놓은 장르를 수입해 가지고 근데 우리는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한강의 기적 일으킬 때 그 남들이 만들어 놓은 반도체, 자동차, 밥솥, 보험 이런 거 지식을 수입해 가지고 잘 그거를 이게 변형시키면서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는데 그 최진석 교수님 늘 얘기하시죠. 그걸로 발전할 수 있는 최고를 우리는 이미 찍어버렸다. 이미 거기 그 카테고리에서 그 네. 레벨에서는 최고치다. 맞아. 그 방법으로 우리가 늘 해왔던 방법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방법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 그게 정점 찍고 난 다음부터 계속 저성장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식의 생산국이 돼서 내가 그 남이 만들어 놓은 최진석 교수님 그게 구구절절해요. 이게 자기가 지식을 체계화시켜서 어떤 지식을 뭔가 체계화시켜서 어떤 철학 또는 어떤 창의적인 정신으로 만드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갖고 와서 들이대면 쉽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고정관념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 지금도 뭐 안정적이다, 좋은 뭐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의사 제가 이 직업을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쏠려가는 그쪽으로 그러니까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쪽이 이게 행복한 거야, 이게 안정적인 거야,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의심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진짜 돈을 왜 벌어야 되는가, 행복이 뭔가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왜냐 물어보면 힘들거든요,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 지식, 철학을 갖고 와서 내 삶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가짜 삶인 거죠. 근데 이러다가 나중에 나이가 먹고 죽음 앞에 가고 그때 안다는 거죠. 그때 알면 이제 늦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반드시 제가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흔히들 사람들이 그 퍼즐형 사고, 레고형 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그냥 끼워 맞추는 것만 많이 해봤잖아. 외우고 있다가 초중고 대학교 시험 볼 때 자 요렇게 있으니까 요 모양 외워나 했다가 자 어떤 모양이 이게 하면 머릿속에 있던 것 중에 아 이거구나 해서 딱 끼워 맞추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창의는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작아질 뿐이야. 그냥 틀로 문제를 내면 거기다가 아 원래 있던 거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요겁니다 딱 끼우고. 근데 레고형 사고라는 거는 뭐를 만들지 모르잖아요. 레고는. 네. 그냥 세상에 없던 거를 막 만들어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독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이 사실은 이 어떤 지식을 생산해내고 뭔가 창의를 해내고 뭔가 장르를 만들어내고 이러려면 그냥 기존에 있는 거 내 틀 고정관념에 끼워 맞춰가지고 남이 만들어 놓은 걸로 뭔가 돈을 벌고 살면 점점 더 저성장이고 우리는 다 같이 침몰하는 배에 타여 있는 거고 우리는 반드시
이 레고형 사고를 가지고 자꾸 판타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그런 것들을 자꾸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자꾸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이게 핸드폰 또 특히나 얼마나 이 퍼즐형 사고의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것만 주어지는 대로 그냥 이렇게 보고, 그래서 우리가 매달 책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정말 책 말고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려주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런 창의력, 레고형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나아가고 확장될 수 있는 이런 거에 불을 지펴주는 거는, 저는 진짜 독서 말고는 이제 아예 없다고 이제 장담 합니다. 공감합니다. 진짜 원래 어떻게 보면 진짜 당연한 게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없을 수밖에 네. 없고, 저 역시도 책을 예전에 직장인 시절에 특히나 30대 초반 때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책을 요즘에 읽는 사람이 있나? 종이책. 네. 요즘 다 스마트폰 이렇게 네. 있고 뭐 기사고 뭐고, 사실 뭐 책도 다 뭐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고 모든 정보를 유튜브로 뭐 다 볼 수 있고 이런데, 책을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나? 뭐 지하철 타도 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뭐 이러니까 정말 저는 책을 읽는 사람이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저도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라고 생각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인풋이 없으니까 다른 생각을 하지를 못했던 것 네.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제 다다음 달에 나올 작가님의 신작이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하여잖아요. 네. 저 역시도 마땅히 가져야 할 부가 있었으나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던 네네. 거죠. 왜냐하면 인풋이 없으니까, 뭘 읽은 게 없으니까. 이 네. 반드시 경영 경제 분야의 책을 읽지 않아도 맞아요. 상관없습니다. 네네. 예. 근데 뭐 읽은 게 없으니까 이게 읽어서 여기서 이렇게 돌면서 뭔가 딱 이게 돼서 뭔가 아웃풋이 나오는데, 네. 이 인풋이 없으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직장 다닐 때 예를 들어 월급이 300이었다고 해볼게요. 네. 300이었는데 제가 인사부서장을 할 때 면접관으로, 예를 들어서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에 면접관으로 가면 아침 8시 반에 가서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뭐 9시부터 이제 뭐 이렇게 시작을 해서 뭐 저녁 한 6시까지 끝납니다. 공채, 신입사원 공채 면접을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하루 종일 그걸 하면은 이제 공공기관들은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기준이 30만 원에서 네. 4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해줬어요. 면접비로. 네. 이제 면접관으로 오면.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죠. 우와, 이게 원래 출근했으면 이거 없는 건데, 네. 이거 오늘 하루 이렇게 면접관으로 와서 이걸 하니까 30만 원이 추가로 들어오면 네. 한 달에 한 20일 정도 출근하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한 달에 한 10개 정도씩만 각 기관 가서 이렇게 네. 하면 300만 원을 버네? 네. 그럼 월급 곱하기 2배네? 어. 대박이다. 진짜 이거보다 돈을 잘 벌 수 있는 길은 없다. 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도 제 인생은 제가 정말 뭐 많이 한 달에는 10개 근처까지도 해봤어요. 네. 근데 제 인생이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도. 네. 그런데 지금은 1시간 혹은 2시간, 뭐 제가 많이 하진 않습니다만 정말 가끔 이렇게 그런 활동을, 저의 시간을 써서 어디 가서 이렇게 스피치를 하면 거기에 정말 곱하기 몇일지도 모르고 훨씬 더 저의 네. 가치를 지금 그렇게 네.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일예인데, 정말 그때는 근데 거기 이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갑자기 이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면서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그 네. 생각이 나네요. 예. 우리는 알고 또 잘못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냥 하드님 그 뭐 얘기하신 것처럼 그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 자체를 몰라. 네, 아예 몰라. 그리고 알려고 하지 않는 게 더 문제예요. 맞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아. 그냥 이쪽이 안정적. 그러니까 뭐가 하나 있으면 뭐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뭐 있다고들 하는데 네. 나는 알고 싶지 않다. 맞아요. 그 하이데거가 말했잖아요. 잠든 자는 깨울 수 있다. 네. 하지만 잠든 척하는 자는 깨울 수 없다.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으면 괜찮아요. 네. 깨우면 여기 네. 다른 네. 세상이 있어 하면 정말 이렇게 되는데, 잠든 척하는 자는 네. 다른 세상이 있어. 네. 뭐 있든 말든 맞아요. 이렇게 되니까 정말 그 말씀이 딱 맞는 네. 것 같아요. 예. 저도 정말 제가 요즘 이렇게 내가 책만 계속 읽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왜 불경기는 이렇게 돈이 모여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방송 쪽에 돈이 없어요. 아, 방송 쪽에도? 방송국에. 아, 왜냐면 지금 공중파가요. 예. 프라임 타임이라고 불리우는 그 시간대에 제작을 잘 못해요. 돈이 없어서. 재방송 틉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저도 아이 뭐 저한테 책 읽기 전에는 저는 MBC잖아요. 네. 공중파 방송국 이거는 정말 엄청난 세상이었어요. 절대적인 존재. 여기를 떠나면 네.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큰 그 시장이 있는 데가 어딜 가겠냐고. 그런 믿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아까 하대님 말한 것처럼 야 명환아 너 이쪽에도 뭐가 있어? 아니야 알았어. 난 그냥 네. 이쪽에 붙어 있을게. 네. 분명히 아마 지금 나이에도 네. 그 언저리에서 뭔가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저절로 알게 되고 저절로 우리가 책은 마법의 양탄자다 뭐 자주 얘기하잖아요. 정말 내가 언제 이쪽으로 내가 언제 메밀국수를 하게 됐고 언제 내가 글을 쓰고 언제 강의를 하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쪽이 지금 불경기 속에서 굉장히 돈이 모여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읽어서 물론 정확하게 이거를 미래는 이거다라고 딱 알아내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막 읽다 보니까 어느 날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은 마법의 양탄자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냥 책을 읽다 보니까 나를 태워가지고 여기다가 어느 날 내가 책 쓰고 있고 어느 날 강의하고 있더라고요. 네. 댓글들을 많이 써 주셨습니다. 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어떻게 책으로 풀어내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를 여러분 책을 읽으면 해결할 수 있다로 변합니다. 제가 요즘 그 자주 예를 드는 것 중에 그 핑계가 떠오르면 자기를 한 대 때리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면 우리 인간은 방법이 찾아집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하대님도 그렇고 우리 감독님들도 그렇고 봐봐요. 지금 끝나고 막 우박이 막 떨어져 이만한 게. 예. 그 막 싱크홀 생겨서 도로가 다 꺼졌대 막. 네. 지하철, 택시, 버스 아무도 안 다녀. 예. 그래도 한 5시간 후면 집에 가 계실걸요? 맞아요. 예. 우리는 어디에 갔다가 아까 말한 이태원 뭐 한남동 이런 데 막 그 연말에 갔다가 갑자기 술 마시고 새벽 2시에 나왔는데 폭설이 내려갖고 막 택시 안 잡히고 막 그래도 나는 집에 못 간다라고 생각 안 하죠.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렇죠. 집에 가는 거에 있어서는 자기만의 무슨 방법으로도 자기는 간다고 믿는다. 네. 이게 돈 버는 법이든 일하는 법이든 그런 마음이 장착이 될 수 있어요. 책을 읽으면. 그러니까 박메이슨님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요.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집에 돌아간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나는 무조건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인간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방법을 찾아보자. 핑계 대지 말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 인간은 그러면서 책을 읽으면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무조건 찾습니다. 그러니까 월 2, 300만 이러지 말고 원하는 게 진짜 월 1000이고 월 2000이면 월 2000을 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그 하대님 여동생처럼 유튜브 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제대로 된 거 할래요? 계속 미루기만 미루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래 유튜브 나도 할 수 있다. 방법을 찾아보자. 딴 데 자꾸 쳐다보지 말고 방법을 찾아보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지만 이게 잘 안 되죠. 근데 책을 읽으면 그 마음마저 생깁니다.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맞구나 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네. 고명환님 오늘 송도에서 강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또 송도에서 네. 강연을 하고 오셨죠. 네. 전국에서 다 들으셨어요. 고명환님 부산 오셔서 강의하신 거 직접 듣고 바다거북이 말씀에 눈물이 글썽했어요. 그 연기로 잘 되고 있던 사업이지만 접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눈물이 글썽이시고 그 다음에 시작하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접으시면 안 돼요. 네. 본인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접으셨다고 표현했지만 다시 어떤
변화인 거죠. 변화. 네, 네, 네. 변화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뭐 인터넷에 많이 있는 이제 그림이어서 막 익숙하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도전, 그 다음에 시작, 도전 혹은 시작, 그 다음에 달성하면 이게 여기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했다가 정말 망하고 좌절하고 네, 두려움 뭐 하다가 네. 여기서 다시 후에 뭐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중간쯤에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중간쯤에 원위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참 이 과정을 네. 통과하다가 보면 원위치인데 이때 이제 보면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 대단한 거죠. 근데 네. 보면 뭐 이렇게 하는데도 뭐가 결과도 없고 똑같네. 네. 이제 이쯤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통 포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이 원위치까지 왔으면 이제 많이 온 거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 뭐 회복하고 깨달음 뭐 이렇게 해서 조금씩 가서 사실은 여기에 도착.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요렇게 가서 네. 원위치 한번 찍고 이렇게 네. 가는 건데 지구 레코드님 혹시 오늘 책 제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 시작한다 해놓고 지금 30분째 책 제목도 얘기를 안 해드렸고 심지어 하고 만다도 아직 안 해쳤네요. 자, 원위치로 돌아와서 원위치로 예. 돌아와서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하고 만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5월에 하고 만다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먹 꽉 쥐시고 한번 서로 외칩시다. 네. 하나, 둘, 둘, 셋. 셋. 하고 하고 만다! 네. 네, 5월에 하고 만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5월에 하고 만다의 책은 지구 레코드님이 간절히 물어보셨는데 오늘의 책 제목은요. 바로 생택지 페리의 인간의 대지입니다. 인간의 대지입니다. 예. 네. 어린 왕자로 정말 뭐 전 세계에 모르는 분들이 없는 대문호죠. 예. 네. 프랑스의 앙뚜안 드 생텍쥐베리의 네. 어린 왕자가 나오기 전에 나온 작품입니다. 네. 인간의 대지. 예. 이 책을 우리가 선정한 이유는요. 지금 이제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인간의 대지는 그 인간의 그 힘듦의 끝판왕을 이겨내고 그 극복하고 초월하고 자기 삶의 의미를 느껴보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생텍쥐 페리가 직접 겪었던 일도 있고 그 헌사를 이 앞에 보면 나의 친구 그 기요메라는 친구에게 바치죠. 기요메. 나의 동료 앙리 기요메에게. 그래서 그 기요메가 또 죽음 앞에서 살아 돌아왔던 그 두 장면만 읽으셔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의 힘듦도 아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 제목에서 저는 처음 시작부터 제가 이 책을 지금 엄청 여러 번을 읽어가지고 보시면 어떤 날은 빨간색으로 어떤 날은 연필로 어떤 날은 검정 볼펜으로 막 이렇게 해놨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선정하고 다시 읽었을 때 거의 맨 첫 문장에 대지는 우리 자신에 대해 세상의 모든 책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이는 대지가 우리에게 저항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장애물과 겨룰 때 비로소 자신을 발견한다. 저는 처음 이 문장을 예전에는 그냥 어쩌면 스쳐 지나갔었는데 인간은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특히 전 세계가 불경기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불경기라는 장애물에 맞닥뜨려 있는데 근데 이때에 비로소 나를 발견하고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이 뻔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럴 때에 진짜 그러니까 장애물과 우리는 싸우고 그러면서 나를 발견해내고 진짜 인생의 의미, 선순환의 삶의 의미, 어쩌면 돈을 쫓지 않고 돈을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방법까지도 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이 대지라는 거는 이 생텍쥐 페리가 대지는 우리에게 저항하기 때문이다. 중간중간에 중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 중력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력을 어떤 사람들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쩌면 또 여기서 생텍쥐 페리가 자기가 중력 때문에 느끼는 그 안정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이
이 대지가 가지고 있는 중력, 어쩌면 이걸 고통으로, 근데 고통이 아니죠. 고통으로 근데 이 모든 게 우리의 삶이고, 또 하나 이 대지는 저는 흙이잖아요, 그죠? 네. 제가 사실 이번 책에 그 영화배우 조민수 씨랑 통화를 하다가 이제 그 누나랑 좀 이제 친분이 있어서 무슨 얘기하다가, 야 명환아, 난 요즘 젊은 친구들, 이제 젊은 스태프분들 최근에 네. 무슨 작품을 찍으셨는데 뭐 젊은 스태프분들하고 얘기하다가, 아 선배님 저는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뭐 저는 뭐 해도 뭐 막 이런데, 아 명환아 나는 그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근데 그 조민수 누나 생각에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금 다이아몬드는 사실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사실 심을 수도 없는 거 아니냐. 그냥 정해져 있는 거고. 우리가 씨앗을 금에다가 어떻게 씨앗을 심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좋은 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저랑 얘기하는 거니까 그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는 안 해줬대요. 그냥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명환아, 나는 사실 진짜로 흙수저가 훨씬 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그 흙에다가 뭘 심느냐에 따라 내가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는 거를, 아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그대로 받아서 이번 책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지는 저항과 그 다음에 대지는 흙이다. 이거가 제가 읽는 내내, 그래서 이 대지 안에서 이 흙에서 저항으로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 대지가 나를 키워낼 수 있는 그 수많은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계속 가슴 안에서 네. 막 요동치면서 이 인간의 대시를 다시 한번 읽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자본주의 미소가 떠오르는 오랜만에 이 노란 불빛 보네요. 강남훈님, 이 와중에도 많은 감사드립니다. 저는 종교가 없어도 된다고 믿고 사는데 두 분이 제 삶의 종교네요. 두 분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움직이는 걸 보니 종교라는 게 큰 게 없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마음 때문에 종교를 믿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네. 너무 좋은 의미로 제 삶을 바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네. 이 생텍쥐베리 하면 사실 어린 왕자가 가장 먼저 생각나잖아요. 네. 그 어린 왕자의 사파 일러를 보면 네. 그 조그만한 행성의 비행사 차림에 네, 네. 예, 빨간색 스카프 이렇게 네. 돼 있고 파일럿 차림에 있고 옆에 여우가 이렇게 네. 있고 꽃이 네. 장미꽃 이렇게 자라 있고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사파가 일러가 들어간 이유가 실제로 이 앙뚜안 드 생텍쥐베리가 작가이기 이전에 직업이 조종사였습니다. 네. 파일럿이었어요. 근데 이때 파일럿은 20세기 초반의 파일럿은 지금 생각하는 파일럿하고는 다릅니다. 네. 비행기가 정말 초기 비행기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비행기였냐면 지금 인간의 대지를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게 이게 없어요. 네. 이 보호막 껍데기 이걸 네. 씌우는 조종 이 칸에 이게 없습니다. 없어서 비가 내리고 막 구름 위를 막 지나갈 때 폭풍우가 치고 막 안개나 비가 있고 하면 정말 이렇게 하면서 비를 맞으면서 막 눈을 찌푸리면서 네. 막 안 보이는 시야를 막 다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시절에는 뭐 인공위성으로 뭐 쭉 이런 게 없었기 네. 때문에 비행 항로를 직접 개척하는 수밖에 네. 없었습니다. 예전에 대항해 시대 때 배를 타고 막 네. 지구를 막 개척하고 다녔던 것처럼 바다를 개척하고 다녔던 것처럼 이 시대가 비행기의 대항해 시대였거든요. 항로를 개척해야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중동에 중동으로 여기 파리에서 중동으로 가는 항로를 개척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이야 뭐 하루에도 하루에도 정말 그 비행기 추적 시스템 이렇게 보면 전 세계 하늘이 꽉 차 있거든요. 네. 비행기로. 네. 그만큼 많이 다녀서 뭐 이제 당연하지만 그리고 요즘은 뭐 다 전자 계통으로 다 이렇게 네. 좌표 입력하면 알아서 자동 운항 시스템으로 슉 하고 이렇게 가겠지만 이 시절에는 그냥 수동 이걸로 해가지고 중동을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이거 갈 때는 여기가 막 이 산맥이 있어갖고 이 골짜기를 네. 통과하는데 막 강풍이 불고 여기는 항상 이렇구나. 이런 거를 일일이 사람이 가서 개척하고 이래야 됐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오늘 나가면 내가 살아서 귀환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귀환을 하지 못할지 알 수 없던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정말 삶과 죽음의 매일매일을 그 경계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생텍쥐베리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간의 대지라는 어떻게 보면 휴먼 다큐멘터리 같은 자전적 에세이가 이렇게 탄생을 했고요. 이런 대작품이 탄생을 할 수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어린 왕자라는 대작품도 탄생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혼자서 그 고독하게 조종관에 앉아서 혼자서 그 보내야 했던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시간을 그러다가 실제로 고립된 적이 있잖아요. 네. 추락해가지고 네. 죽을 뻔했었는데 그때 그런 또 혼자 정말 삶과 죽음 내가 아마 죽지 않을까 살려나 이런 생각 그 고립 저희가 셀프 고립 많이 말씀드리는데 정말 진짜 그 고립의 시간들을 많이 겪고 했던 작가였기 때문에 생텍쥐베리가 이 인간의 대지와 어린 왕자 같은 명작이 탄생하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듭니다. 예. 하대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가진 책 210쪽에 우리는 어둠 속으로 다리를 놓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몰토크 할 때 얘기했던 그러니까 남들이 이미 개척해 놓은 항로로 다니면 안전하고 편하겠죠. 근데 그렇게 살면 우리는 계속 그 고정관념과 기존의 틀에 그냥 맞춰져서 고만고만하게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이 제가 아까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걸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런 책을 읽으면서 아 그래 인간의 삶은 어쩌면 이런 어둠 속에 다리를 놓는 그 역할로 태어났을 거야. 이런 게 마음속에 와닿으면서 여러분 이런 책을 읽으면 노인과 바다도 마찬가지고 이런 책을 읽으면 도전하고 싶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야 여기 다른 세상이 있어 알았어 알겠으니까 근데 난 여기 안전하게 붙어 있을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책을 읽으면 아 그래 그때 얘가 이쪽에 세계가 뭐 있다고 했는데 그쪽을 한번 들여다볼까? 라는 힘이 생기는 게 저는 이런 이유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장에 감동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 그래 나도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 말고 내가 어둠 속에 정말 그 없던 항로를 없던 길을 내가 한번 그래 나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생각해내고 그게 그 없던 길을 뚫었을 때의 그 느끼는 인간의 그 행복, 그 삶의 의미 이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그런 어떤 것들이 처음부터 저는 이미 이 얘기하신 그 부분이 정말 이 어둠 속에 다리를 놓아야 한다. 이것도 제가 그전에는 줄을 안 쳐놨더라고요. 이번에 읽다가 네. 우리는 어둠 속에 다리를 놓아야 한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읽으면서 딱 나는 난 이거를 내가 이 한 줄을 내가 왜 그동안 한 10번 읽었던 것 같은데 계속 건너뛰었었구나. 네. 그래서 이 좋은 책은 계속 읽어야 돼요. 계속 읽어야죠. 제가 진짜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가장 좋아하게 된 문장을 발견했는데 어떤 문장이었나요? 저는 63쪽 제가 가진 책 63쪽인데요. 비행기를 통해서 우리는 직선을 배웠다. 난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구불구불하고 막 이렇지만 우리는 직선을 배웠다. 비행기가 가려면 어쨌든 간에 직선의 항로를 개척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뒤에 가보면 거의 뒷부분에 진리의 세계, 진리란 세계를 단순화하는 것이다. 증명하는 게 아니라 단순화하는 것이다. 저는요 요즘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세상을 직선으로 원리를 알고 단순화하면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이타고 문장 세계는 얼마나 좁으며 네모난 책은 얼마나 넓은가 이것 때문에 이해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모난 책을 읽으면 원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의 세계를 단순화하게 세상을 단순화하다 보니까 내가 가보지 않은 곳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고 원리를 이해하면 내가 가보지 않은 미래도 심지어 어떻게 하는지 그게 바로 이 단순화를 계속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읽다가 우리가 많이 사회의 시선이 높아진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단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엄청 복잡하잖아요. 이 살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과 내 미래와 그래서 점점 단순하게 글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저는 제가 제 책이 단문을 잘 쓴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글쓰기도
단순화해요, 결국. 내 삶도 결국은 압축하고 버릴 거 다 버리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장을 최소한 한 문장으로 아니면 한 단어로 딱 만들 수 있으면 그러면 이미 그 문제는 다 해결된 거거든요. 한 단어로 딱 단순화시킬 수 있으면. 그래서 저는 이 비행기를 통해서 우리는 직선을 배웠다. 또 진리란 세계를 단순화하는 것. 여러분 책을 읽으면 내 복잡한 문제들이요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단순해진다는 건 뭐냐면 해결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런 어떤 저는 이 문장이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비행기를 통해서 우리는 직선을 배웠다. 우리 얼마나 돌아가는 거 싫어합니까? 아, 네.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 사실 그 부분 아까 직장에 있는 분들은 직장을 나오면 죽을 것 같고 네. 내가 죽진 않을까, 망하진 않을까. 네. 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내가 사업을 망하면 내 인생 진짜 정말 거리에 나앉는 거 아닐까. 네. MBC에 계셨을 때 MBC 공채 개그맨이라는 그걸 버리고 밖으로 나오는 걸 상상도 못 하셨죠. 아, 그럼요. 절대적이었잖아요. 왜냐면 밀려날까봐 네. 그게 두려웠죠. 밀려날까봐. 내 발로 떠난다는 건 상상 못했죠. 그쵸. 네. 저 역시도 정년이 보장되는 그 직장에서 네. 퇴직하고 나면 연금도 나오고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는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왜 상상을 못하냐? 상상을 하면 까마득해요. 네. 까마득하다는 거는 어둡다는 거고, 어둡다는 거는 어두운 게 어두워서 못한다는 건 두려우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네. 이 생텍집 심리학적으로도 봐도요, 사람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예. 많은 뭐 철학자들이 그걸 무지로 네, 표현을 하곤 네. 하는데 결국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그 인간의 대지에서도 생텍쥐베리가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이 문장이 좋았는데 사람이란 일단 사건에 휘말리면 더는 겁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오직 알 수 없는 것만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니까 막상 부딪혀 보면 이제 그건 이제 더 이상 미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안 무서운 거죠. 이거랑 되게 비슷해요. 좀 소소한 예지만 월요병, 여러분 월요병은 월요일에 찾아오는 것보다 보통 일요일 저녁쯤에 이제 네. 오후 정도부터 이렇게 찾아오죠. 네. 그래서 예전에 개우 콘서트 할 때는 개우 콘서트가 엔딩 음악 예, 빠바바 빰빠 그거 들으면 하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이제 주말 끝났고 이제 네. 나 출근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월요병이 이제 사실 월요일보다 일요일에 더 세게 오는 네. 거거든요. 막상 월요일이 돼서 막 일어나서 씻고 출근 준비해서 회사 가고 하면 괜찮아요. 네.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그거랑 굉장히 유사한 심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거랑 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깜깜한 방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남양 특집 뭐 이런 귀신 뭐 이런 거 어렸을 때 다들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런 거 한참 보다 보면 뭔가 혼자 불 꺼진 방에 있는 게 무섭고 뭐 약간 그런 감정 느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불 꺼진 방이 있으면 되게 뭐가 막 나올 것 같고 막 희미하게 뭐 옷 네. 걸어놓은 건데 그게 막 귀신 같고 뭐 그림자가 이렇게 비치는 건데 뭐가 뭐 유령 같고 이러다가 불을 딱 켜는 순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지. 네. 예, 정말 그거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저는 이 문장도 너무 와닿았습니다. 아무도 그대를 흔들어 깨우지 않았고 당신을 빚은 흙은 말라버렸다. 네. 이제는 그 안에 잠들어 있던 음악가도 시인도 네. 천문학자도 영영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 생텍쥐베리의 이 문장은 진짜 저한테는 울림이 컸는데, 그러니까 작가들은 사실 다 이 20세기의 작가들이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작가들이든 다 똑같은 말을 한다라는 걸 저는 매번 책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네. 게 그 표현의 방식만 다를 뿐, 비유, 은유만 다를 뿐 결국엔 똑같은 말을 다 하는구나라고 느끼는 게 이 노란 책은 게리 비숍의 내 인생 구학입니다. 네, 시작의 기술로 유명한 저자죠. 이 게리 비숍이 오늘은 생텍쥐베리의 인간의 대지가 아닌 이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을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네. 너무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생텍쥐베리가 아무도 그대를 흔들어 깨우지 않았고
그래서 당신을 빚은 흙은 말라버렸다. 네. 이제는 그 안에 잠들어 있던 음악가도 시인도 천문학자도 영영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게리 비숍은 그거를 스펀지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잠깐 한 페이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언어라든가 새로운 경험을 마치 스펀지처럼 빨아들인다는 얘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네. 여러모로 옳은 말이다. 스펀지는 닿은 것을 흡수해버린다. 전체가 액체로 꽉 찰 때까지 말이다. 그런 다음 마르도록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 딱딱해진다. 혹시라도 속에 남은 것이 있다면 뭐가 됐든 그대로 갇혀버린다. 이제 당신이 그 깨끗한 스펀지로 태어났다고 생각해보라. 당신은 이걸 흡수하고 저걸 내뱉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삶이 진행되는 동안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물기는 말라간다. 삶은 더 예측 가능해지고 새롭고 흥미진진한 일들은 줄어든다. 그러다 어느 날 그 말랑한 스펀지는 딱딱해진다. 크고 작은 구멍들 속에 갇혀버린 많은 것들은 이제 아무리 쥐어짜도 밖으로 뱉어질 수 없다. 네. 그것들은 얼룩이 되어 그 안에 영원히 갇힌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잠재의식이 작용하는 원리다. 처음에 잠재의식은 깨끗하다.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고 아직 규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새 자리가 잡혔고 바뀔 수 없다. 네. 라고 하거든요. 야.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2살 때 수영장에 뛰어들던 때를 잊지 못한다. 아들은 밖으로 기어나와서 다시 뛰어들고 또 기어나와서 다시 뛰어들기를 멈추지 않았다. 아들의 얼굴은 기쁨과 흥분, 모험심으로 환하게 빛이 났다. 아무리 뛰어들어도 성에 차지 않고 아무리 반복해도 질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러다 질렸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야. 우리 인간의 가능성, 잠재력, 네. 생텍쥐베리가 말한 제가 네. 작가님이 여러분이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사람, 예, 또 다른 직업, 가질 네. 수 있었던 또 다른 직업, 경험할 수 있었던 또 다른 경험들을 이제는 영영 깨어나지 못할 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부분이 생각이 나서 제가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진짜 굳어버려서 스펀지 예.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아무리 쥐어짜도 네. 이제는 나오지 않는다. 그 안에 이게 빨강, 그러니까, 초록, 예. 파랑 물감들이 다 굳어버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예. 그 장면을 생텍쥐 페리는 뭐라고 했냐면, 바로 저 남자와 바로 저 여자가 어느 날 만났고 어쩌면 남자가 여자에게 빙그레 웃었을 것이고 일을 마친 후 여자에게 꽃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수줍고 서투르게 그는 어쩌면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했을지도 모른다. 여자는 자신의 매력을 확신하며 타고난 애교로 그를 굴려주기를 즐겼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는 단지 곡괭이질을 하거나 망치질을 하는 기계일 뿐인 그 남자는 마음속에서 달콤한 사랑의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은 이제는 그들이 이런 진흙 덩어리가 되었다는 점이다. 대체 어떤 끔찍한 거푸집을 거쳤기에 마치 판박이 기계에 눌려 찍힌 모양새가 되어버렸단 말인가. 노쇠한 동물이라도 여전히 매력을 지니는 법이다. 그런데 왜 이 아름다운 인간 찰흙은 흉하게 일그러지고 만 것일까? 예, 스펀지 굳어버렸다, 찰흙이 돼버렸다, 같은 얘기고, 이 마지막 부분이 그래서 그 아까 음악가 천재 얘기하면서 마지막이 왜 모차르트 얘기로 끝나잖아요. 네, 네. 우리 안에 있는 모차르트도 끝장이다. 죽어가는 모차르트이다. 이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맞아요. 이 모차르트라는 게 제가 이런 어떤 마지막이 어쩌면 4년 후에 어린 왕자를 쓰게 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이 굳어져 버린 그거를 뭔가 이 생텍쥐 페리는 말랑말랑하게 해줌으로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차르트, 아까 스펀지를 쥐어짰을 때에 우리의 색깔들이 마구마구 뛰쳐나오고, 아까 이 작가님이 얘기한 다시 수영장으로 막 기뻐서 뛰어드는 그런 어린 왕자, 니체가 얘기한 낙타사자, 어린 아이가 되어라, 이런 단계의 어떤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주기 위해서 어쩌면 생텍쥐 페리는 우리의 굳어져 버린, 제가 다음 책에서 쓰겠다고 하는 그 고정관념을 깨주겠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으면 결국은 우리가 늘 얘기지만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참, 근데 그 같은 결이 느껴지면서 아 그래, 근데 또 결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우리는 그거를 등대로 해서 우리가 또 확장해 나갈 수 있고 용기를 가지고 여기 저도 방송국이 아니고 수많은 책들이 이쪽을 얘기하는구나 하면서 그쪽으로 기꺼이 가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가 네, 생기더라고요. 네. 그 아까 인간의 대지에서 막판에 색택지베리가 방금 말씀하신 모차르트. 저도 네. 그 문장 똑같이 저도 이렇게 네. 표시를 해놨는데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저 인간들 한 명 한 명 안에 있는 죽어가는 모차르트. 네. 오직 정신만이 진흙의 숨결을 불어넣어 인간을 창조할 수 있다. 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정식 학제로 좀 자리 잡지 못한 것 같은데 미국에는 이제 노인학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근데 이제 노인학을 전공하는 이제 학자들이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호스피스 병동이나 이런 곳에서 연구한 리서치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다 그냥 사실 똑같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 뭐가 가장 살면서 후회가 되냐라고 했을 때 다 하는 얘기는 예전에 진짜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걸 못 해본 게 네. 가장 후회된다. 만약에 그 시점이 됐을 때 사실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 시점이 됐을 때 누군가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누군가 저의 모습을 한 또 다른 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 어떤 절대적인 존재의 형상일 수도 있겠지만 또는 소리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 너는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하고 훨씬 더 많은 부를 누리고 훨씬 더 행복해하는 삶을 살 수 있었어. 네가 원하기만 했다면 이라는 말을 해준다면 얼마나 이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와 회한이 들까. 그래서 정말 지금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상황이 그지 같더라도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그리고 그 자기 확신, 자기 책을 읽으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읽다 보면 그런 확신이 어느 순간 딱 오거든요. 네. 그거를 가지고 계속 가고 그러다가 어느 작은 성과가 나오고 또 조금 더 큰 성과가 나오고 그러다가 뭐가 하나 뻥 좋은 성과가 나오고 시간은 물론 그 통과하는 물리적인 시간은 걸립니다. 뭐 나무 한 그루를 씨앗 하나를 심어도 그게 자라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봄에 심었으면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고 뭐 그런 건 당연히 있지만 그리고 그 시간이 절대로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진짜 생각보다 훨씬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해내는 것조차 내가 원했으면 인간은 원래 남이 하라고 하는 건 조금 힘들어도 이만큼 힘든 것 같고 네. 내가 하는 거는 이만큼 힘들어도 요만큼 힘든 것 같거든요. 네. 내가 원해서 하는 거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를 진짜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거 자체도 좀 어떻게 알아채는지 힘들어 하시거든요, 대부분. 네. 내 인생 구하기 저도 지금 우연히 아까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시선이 표지에 가가지고 표지에 있는 영어 단어들을 봤는데 네. 지금 본 겁니다. 근데 이 말들을 평소에 하고 계시다면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이라면 여러분 인생을 구해야 됩니다. 예. 네. 제가 뭐죠? I cannot do it. 나는 할 수가 없어. 네. 그 다음에 worthless 가치가 없음. 네. 무가치하다.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 이런 네. 말을 달고 사신다던가. I'm not loved. 나는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 나는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 It's not fair. 네. 이건 공평하지 않아. 공평하지가 않아. 이런 말. 그 다음에 too hard. 네. 너무 어렵다. 네. 이런 거. 예. 이런 것들. 이런 말들을 그냥 평소에 자주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말 그대로 무기력한 방관주의자 본인이 무기력한 방관주의자로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한 번밖에 없으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 네. 9번이면은 제가 약간
절충안이 나오겠죠. 한 번은 사회적인 기준의 틀에 맞춰서 한번 살아보고, 한 번은 진짜 내가 원하는 거 살아보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한 번밖에 없으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 한 번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회적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스탠다드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대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살아주고 있는 게 아닌가, 내 삶을 네. 살아주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 자기 개발이라는 것도요, 정말 진정한 뜻이 뭐냐면 스스로 내가 원해서 나를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 한 말이 있죠. 워렌 버핏은 이 시대의 정말 상징인 심볼인 투자자의 상징이잖아요. 네. 성공한 투자자의 상징인데, 워렌 버핏이 은퇴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좋은 투자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투자다. 네.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투자를 해야, 그럼 책을 읽는 게 가장 베스트, 비용 대비 가장 베스트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에게 투자를 해서 나를 개발을 해야, 그게 자기 개발이거든요. 개발을 해야 내가 이만한 그릇이 되어야 이제 그만한 돈을 담을 수 있고, 그만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고, 그만한 어떤 비즈니스를 벌일 수 있고 되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인데 나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어디다가 뭐 누가 좋다더라 해서 투자하고 뭐하고, 뭐 누가 좋다고 하니까 뭐하고, 이렇게 사는 건 자기 개발이 먼저 되지 않고 타인에 의한 타인에 의해서 내가 개발되는 삶을 살고 있진 않은가, 혹시. 예. 그렇진 않은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워렌 버핏 얘기하시니까 저도 최근에 워렌 버핏 얘기 자주 하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나는 1년 중에 50주는 책을 읽었고 2주 일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도 진짜 물론 딱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고 그런 느낌으로 일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도 싫어하잖아요. 늘 월화수목금 늘 출근하고 늘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싫은데도 거기서 탈출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그냥 끌려다니면서 그런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와, 진짜 50주 책 읽으면 2주만 일하고도 전 세계의 그 어떤 10대 부자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도전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점점 책을 읽으면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믿어지죠.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너무나 많이 얘기하는 속도보다 방향이다. 이게 방향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늘 뭐 많이 얘기하잖아요. 인문학을 통해서 나는 주가를 예측한다. 돈이 어디로 날아가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본인은 50주 내내 안 쫓아다녀도 그 돈이 붕 떴다가 어디에 떨어질지 알면 거기 가서 저는 이렇게, 이만한 그릇 들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돈이 여기에 떨어지는구나를 저는 워렌 버핏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신에 그거를 예측하기 위해서 50주는 책을 읽어야죠. 그러니까 50주가 사실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 따로 뭐 사는 게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어떤 내가 전혀 몰랐던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저는 알아도 사실은 엄청 좋은 시간이었다. 오늘은. 자, 이제 집에 가세요. 아까 일 따로 삶이 따로가 아니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저는 워라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 따로, 내 삶 따로. 네네. 예. 그 일하고 삶을 분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보다 젊었을 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뭐 40대이지만은 지금 제가 보기에 저보다 더 젊은 세대 분들, 30대, 20대를 보면 워라벨을, 그때 젊은 시절에 워라벨에 대해서 집착하고 워라벨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워라벨을 지켜내기 위해 정말 고군분투하면, 아이러니하게 40대가 이후부터 워라벨이 없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네. 워라벨이 없어지고 계속 일을 해야 돼요. 네. 더 나이 들었을 땐 더 하겠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워라밸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차라리 그 에너지를 내 그릇을 키우는데, 이 그릇을 키우려면, 이 그릇이 키워지면요, 지금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다, 이런 거를 그릇이 커져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의 지금 일상이 여러분 그릇에 안 맞거든요. 너무 작거든요. 네.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릇이 커져야, 커지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하이데거가 잠든 자는 깨울 수 있지만 잠든 척 하는 자는 깨울 수 없다라고 한 말도, 그릇이 커진 자는 알아서 얘기해주면 그 그릇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릇이 아직 커지지 않은 자는 아무리 그게 아니야 해도 이 그릇에 맞으니까 정말 불평하면서도 하루하루 막 눈뜬과 동시에 미간이 찌푸려지는, 아침에 눈을 뜬과 동시에 막 이렇게 눈을 뜨면서 한 주를 보내고 주말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또 월요병 시달리고 이렇게 살면서도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못 바꾸는 이유는 이 그릇이 커지지 않았거든요. 예, 그릇이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인간의 대지를 읽으시면 또 하나, 아까 우리가 왜 그 찰흙게 결국은 정신이 우리를, 이 굳어버린 우리를 인간으로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데, 여기 이 생텍쥐 페리가 이 기요메라는 친구에게 이 책을 바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요메가 그 불시착한 후에 4박 5일 동안 얼음덩어리 산을 헤쳐나오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장담컨대 맹세컨대 어떤 짐승도 할 수 없었던 일이라네. 이 말을 두 맞아요. 번이나 해요. 맞아요. 어떤 짐승도 할 수 있었던 일이라네. 그러니까 그게 정신이거든요, 사실. 이게 생텍쥐 페리도 불시착한 다음에 그 사막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정말 이 3일, 인간은 물이 없으면 3일도 못 사는구나를, 그러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계속 나아가면서 결국은 정신이죠. 이런 정신들이 노인과 바다도 마찬가지고 읽으면 우리가 좀 나태해지고 몰랐던 나의 그 연약했던, 아니면 그냥 어디 안정적인 데에 붙어서 이렇게 좀 나약한 그 정신을 좀 확 깨워내주고, 또 여기에 생텍쥐 페리가 인간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책임지는 것이다. 우리는 삶을 하루하루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자살한 청년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절대 아름답지 않았다. 네. 왜냐하면 하루하루를 얼마나 처절하고 그 순간 1초 1초가 그 사막에서 물이 없던 경험, 아니면 그 삶에 그 기욤에 온몸이 동상 다 얼어버려서, 사실 그 잠이 들려고 했을 때 그냥 그 달콤한 그냥 잠에 빠져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그 길을 다시 또 한 발짝 한 발짝 걷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읽으면서 정말 그 내 정신이 좀 더, 내가 굳어버렸던 내 찰흙처럼 굳어버리고 아까 스펀지처럼 굳어버린 그러려고 했던 내 안에 정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게 이런 순간이 아니겠느냐, 책을 읽다가. 그런 것 때문에도 사실은 이런 책들이 글 읽는 게 너무나 좋은 거죠. 우리에게 정신을 불어넣어 줘서 내 안에 잠들어 있는 모차르트를 깨어나게 하고, 정말 내가 이제 몰랐던 어떤 생명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어라의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게 저는 이런 책이고 독서라는 거죠. 그 생텍쥐베리의 표현처럼 책이요, 여러분, 대패이자 쟁기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 인간은 장애와 맞서 겨룰 때 스스로를 발견한다라고 하잖아요. 데일 카네기도 나중에 똑같은 말을 해요. 데일 카네기도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라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맞바람이죠. 바이킹들이 북쪽에 사는데 북풍이 부니까 그 맞바람이 있기 때문에 바이킹들이 그렇게 강인할 수 있었다라는 말인데, 인간은 장애와 맞서 겨룰 때 스스로를 발견한다. 허나 그에 이르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하다. 대패가, 쟁기가 필요하다. 이게 결국 우리한테는 도구, 대패와 쟁기, 이게 대패랑 쟁기거든요. 이게 있어야 뭐라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을 때 더 어렵다고 하고 더
진짜 더 불황이라고 하고 이런 시기에 책 읽는 게 굉장히 여유 있어 보이고 네. 약간 한량 내가 지금 이런 걸 할 땐가?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독서할 땐가? 진짜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100명 중에 한 명이 그런다면 그게 여러분이라면 5년 뒤에는 다를 겁니다. 네. 원래 그래서 성공은 소수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모두가 더 약간 생각하지 못할 때 책에 대해서 요즘 같을 때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뭐 아까 초반에 저희가 택시 기사분들도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네. 택시비가 올라서 택시비 올라갔고 더 어렵고 괜히 택시비 올려가지고 택시 안 탄다고. 네. 지금 뭐 사실 신사동 가로수길 뭐로 대변되는 이런 강남역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정말 그 밤에 북적북적했던 주요 상권들이 다 공실이거든요. 네. 요즘에. 심지어 아까 말씀해 주셨던 한남동, 이태원 이런 쪽도 주말 마지막 주문을 10시 반이면 끝나고 이제 밤에 아무도 없다면 택시 안 타고 다 지하철 타고 집에 가니까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런 시기일수록 한번 책을 어떤 책이든 좋습니다. 어떤 책이든 책을 읽으시다 보면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책이 아니라 나는 뭐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좀 고전을 읽어야겠다. 오히려 또 아니면 고전을 읽다 보면 나는 자기계발서를 읽어봐야겠다. 또는 나는 경제경영 쪽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아니면 이걸 읽었는데 이 작가의 책이 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 내 인생 구하기를 읽고 게리 비숍이 너무 좋아서 또 무슨 책이 있나? 시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구나. 그걸 읽어보신다든지 아니면 생텍쥐베리의 이 책을 읽고 와 고전이 나한테 이런 느낌을 주는구나. 그럼 톨스토이의 또 책을 읽어볼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정말 어떤 책을 읽든 거기서 확장이 돼서 이렇게 건너가서 그 과정을 밟는 순간 변화가 시작되는 거고요. 그렇게 돼서 물론 그 과정을 통과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는 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렵겠지만 근데 그게 여러분이 원해서 하는 거면 남들이 볼 때는 와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와 저 짓을 어떻게 하지? 근데 그게 오히려 지금 월요일 아침부터 미간을 찌푸리며 일어나는 지금의 삶보다 여러분은 훨씬 더 눈에 생기가 있고 사람 사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책 읽는 게 처음에는 좀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그게 계속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탁구를 배우면 처음에는 막 이러면서 공이 중간에 잘 안 맞고 막 근데 우리가 한 3개월, 6개월 탁구 하고 나면 어느 순간에는 그냥 뚝딱뚝딱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독서를 처음에는 우리의 뇌가 이거에 대해서 아직 그 뉴런들이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힘들어요. 근데 계속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의 그 단계에 오르시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라도 빨리 그 능력을 장착해 놓으시면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그 유리하죠. 이런 어떤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야가 넓어지고 보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나를 가두지 않고 점점 더 넓어지게 내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남들은 왜냐면 우리가 시간하고 돈하고 1대1로 교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내가 일하는 시간이 줄니까 당연히 돈이 줄어. 이거를 우리는 특히 못 이겨내거든요. 근데 책을 읽어보면 그 시간하고 돈하고 1대1로 교환하는 거 말고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50주를 일을 안 하고 2주 일하는데 또 2주의 시간으로 세계 10대 부호 안에 드는 돈을 버는 그런 세계들이 있다는 거를 처음에 책 읽다 보시면 일하면서 책 읽고 이게 이렇게 힘든데 이걸 계속 해야 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그리고 어느 정도의 독서력이 생기시면 그때부터는 저희들도 마찬가지 말려도 읽습니다, 이제. 말려도 읽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말려도 읽는 그 단계까지 가시면 정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하고만다의 끈을 놓지 마시고 우리가 매달 마지막 토요일이나 일요일 밤 9시에 이런 끈을 가지고 계속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만나면 지금 여러분들 막 인간의 대지 그리고 내 인생 구하기 막 읽고 싶으시죠? 이런 힘으로 우리가 계속 해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 마시고 뭐 너무 힘드시다면 우리 방송 보고 지금 요 하고만 다 보고 나면 한 이틀은 책 읽고 싶을걸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책하고 좀 친해지면서 책의 매력에 그러니까 인간의 대지 정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행기를 통해서 직선을 배웠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도 와 내가 인간의 대지 읽으면서 그래 한 문장만 내가 뭔가 감동을 받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한 번만 읽어보시고 아 나는 이 문장이 너무 좋다 하는 문장을 한번 이렇게 써 놓으셨다가 다음 달 여기 하고만대에 오셔서 한번 채팅창에 올려놔봐 주셔도 정말 제가 숙제 검사로 한번 네. 여러분들에게 네.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근데 창환신님이 신발끈이라고 해주셨는데 신발끈 누구 신발끈인지 한번 저 안 보이는데 제 다리는 고 작가님도 신발끈이 다 잘 묶여 있거든요. 네. 다른 의미인가요, 뭔가? 예. 네. 아까 책 처음에 읽을 때는 쉽지 않다. 탁구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잘 안 읽히면요 한 페이지만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첫날 한 페이지 그리고 덮으십시오 무조건. 좀 더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네. 한 페이지만. 그 다음에 다음 날 또 한 페이지 계속 이렇게 한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그럼 답답해질 거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 이번 2페이지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2페이지씩 그렇게 또 해보십시오. 그리고 아쉬운 상태에서 접으세요. 막 궁금한 상태에서 그 다음 그렇게 처음에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왜 작은 것부터 하라고 하냐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우리 뇌 안에 뉴런들이 이렇게 안 하던 걸 하다가 하면 이렇게 손을 잡아요. 근데 이 연결이 굉장히 이게 실처럼 정말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 마이크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연결이 굉장히 미세하거든요. 근데 그 옆에 보면 굉장히 두꺼운 뉴런들이 막 굵은 선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너무 많이 해서 진짜 이제 반자동화된 겁니다. 습관. 너무 많이 그래서 길 다니는 거랑 똑같다고 우리 뇌가 잔디밭이고 거기에 자주 다니면 길이 나고 근데 다니다가 또 안 다니면 다시 어느새 길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뉴런이 똑같이 그런 식으로 작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해서 계속 하는 게 그 길을 내는 겁니다. 길을 내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 많은 데서 혼자 발표하는 것이 그게 어렵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으시면 일부러 사소한 모임 3명, 2명, 4명 이런 모임에서 뭐 이렇게 발표를 해보는 거죠. 네. 뭐 독서 모임이 되었든 친목 모임이 되었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두려운 상황을 뭔가 단계적으로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심리적으로 모르는 모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려움을 해소하려면 직접 부딪혀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작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질병 독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독감 백신을 맞잖아요. 독감 백신도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작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항체가 생기면 이제 진짜 독감균이 들어와도 이겨내잖아요. 그것처럼 작게 계속 경험을 해보시고 그러면 3-4명 있는 데서 발표를 해도 발표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심장이 뛰고 목소리가 떨릴 거예요. 염소 목소리처럼 떨리고. 근데 몇 번 지나고 나면 이제 그러다가 좌절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게 이제 몇 번 반복되고 그러고 나면은 어느 순간 무대 위에 서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 말은 이 과정들을 함축해서 한 문장으로 말해놓은 거거든요.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왜냐면 안 해봤을 때는 진짜 대박 저걸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회복력이 중요한데요. 왜냐면 우리는 어떤 이벤트가 됐던 살면서 이렇게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아무리 그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되었든 한숨과 함께 고개가 이렇게 수그려지는 순간이 옵니다. 무조건. 근데 결국에는 그거를 정말 순간 5초, 10초 만에 회복해내느냐 1분 만에 회복해내느냐 하루 만에 회복하느냐 1년이 걸리느냐 이 차이거든요. 회복력 차이예요. 결국에는.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 회복력을
회복하는 능력을 키우려면 딱 하나 방법이 있는데 실패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네. 크든 작든 실패해서 해봐야 회복력을 키우죠. 그걸 안 해보면 회복력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조그만한 돌뿌리에 걸려서 퍽 넘어지면은 뜨거 나는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구나 그냥 후퇴 해버리고 포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진짜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롤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롤 모델. 네. 롤 모델도 대단한 롤 모델이 슈퍼 히어로여서 롤 모델인 게 아니고요. 그냥 단지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그 분야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무섭지만 마치 인간의 대지에서 막 폭풍과 안개, 눈보라를 헤치면서 그 비행을 한 선배들이 생텍쥐베리 같은 후배들에게 비행의 경험을 막 무용담 늘어놓듯이 얘기를 해줘요. 네. 막 이렇게 막 좀 거창하게 얘기를 그쵸, 해주는데 네. 그러면서 우리들의 존경심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았다. 그 선배들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똑같은 겁니다. 사실 생텍쥐베리나 그 선배 조종사나 똑같은 조종사고 똑같아요. 그 여러분의 롤 모델도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다만 먼저 무서웠지만 결국 부딪혀 보는 그냥 한 발 한 발 부딪혀 봤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똑같이 하면 누군가의 또 롤 모델이 되고 그냥 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다는 부분을 이 인간의 대지도 읽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정말 많이 나오면서 이렇게 그렇구나라는 감정을 되게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예. 강남훈님께서 하대님, 고명환님 경험으로 하고 만다 책 제목으로 출간해 주세요. 오. 네. 네, 조만간 네. 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대님이 좀 전에 이제 실패해봐야 되고 그런 것 중에 여러분 창피하지 않으면서 실패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힘들이지 않고 저는 우리 학우만다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이게 이제 우리 채널에 뭐 당연히 모든 채널이 특징이 있잖아요. 저는 학우만다에 오시는 분들은 일단 책에도 관심 있고 네. 얼마든지 나중에 강의를 하셔도 다 맞아요.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아마 이 주말 저녁에 본인의 의지로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아까 그 뉴런 얘기하셨는데 네. 저도 그 뉴런과 시냅스가 연결되는 게 뭘로 느끼냐면 제가 이제 매일 아침 1272일째 아침에 긍정학을 하기 전에 한 줄 읽어주고 제가 한 미니 강연 3, 4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요즘 제가 오늘도 성도 어제 동국대학교 강의했는데 제 와이프가 어제 왔었어요. 동국대학교 강의할 때 오랜만에 이제 보고 싶다고. 근데 우리 와이프가 오랜만에 보고 싶다고. 네, 그 강연하는 거 보고 싶다고. 네네. 그래갖고 이제 오랜만에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강연하는 걸 거의 한 1년 넘게 안 보다가 네. 이제 1년 만에 라이브를 본 거예요. 네. 우리 와이프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오. 아니 어쩜 강연을 이렇게 더 잘하게 됐냐. 오. 근데 저는 특별히 노력한 게 제가 생각해 보면 아침에 매일 아침 그 3, 4분. 네. 그러니까 꾸준하게 3, 4분. 그냥 핸드폰 켜놓고 제가 그 긍정학을 올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아마 분명히 지금 여기 우리 지금 이 방에 계신 분들 중에 강의나 뭐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부디 관심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경기 안 좋을 때에 이 교육 강연 이쪽 시장이 엄청나게 돈이 뭉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아까 말했듯이 인간의 대지를 한번 읽어보시고 한 페이지 아무거나 찾아서 내가 요 줄로 감동받았다고 치시고 그 한 줄 가지고 그냥 핸드폰 켜놓고 요 한 줄 나는 비행기를 통해서 직선을 배웠다. 저는 제 인생에 이러면서 그 직선을 배웠다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한 2, 3분만 이거를 진짜 계속 그냥 따로 스피치 학원이나 이런 거 다닐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해서 또 하다가 보면 NG도 나고 뭐 하다가 말이 엉키기도 하고 그렇게 실패해보고 하시다 보면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강의를 잘할 수 있는 그 뉴런 신경세포들이 어느 순간 실핏줄이 나와가지고 연결이 되더라. 이게 내가 너무 그 뉴런에 대한 얘기를 읽으면서 나는 매일 아침
그 하는 그때마다 10필줄들이 나와서 시냅스가 연결이 되고 1200 며칠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연결이 돼서 어제 강연을 본 제 와이프가 어쩜 이렇게 잘 하냐라고 하는 그렇게 됐구나.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매일 연습하는 건 거죠. 이게 독서도 여러분 하루에 8시간 읽는 것보다 차라리 하루에 5분씩 꾸준하게 읽는 게 훨씬, 왜냐면 그 책을 읽고 생각하는 기간, 여러분 우리가 김치를 담궈서 맛이 드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책만 많이 읽지 마시고, 쇼펜하우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책 많이 읽지 마라, 생각할 시간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책을 어느 정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자연 속에서 산책하고 하시다 보면 그 책 읽은 내용이 내 머릿속에서 얼마든지 내 뉴런들을 자극하고 이러면서 여러분이 전혀 몰랐던, 여러분이 고정관념으로 나는 이거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야 했던 거기에서 어떤 시냅스들이 자라서 촉수들이 나와서 나도 모르는 뉴런끼리 연결이 빵 되면서 제가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나도 자기계발서 쓸 수 있겠는데, 이게 그런 거였거든요. 그게 뭔가 연결이 탁 된 순간인 거죠. 네. 그래서 독서만이 여러분에게 나도 몰랐던 우리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죽기 전에 뇌에 몇 프로도 못 쓰고 죽는다. 네. 그게 바로 우리가 타고나기를 뉴런들이 몇십억 개를 갖고 태어나는데 연결이 안 돼서 못 쓴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독서를 하다 보면 나도 몰랐던 뉴런들끼리 연결이 딱 되면서 그 능력이 갑자기 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있는 거였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독서를 하면 자극을 받아서 연결이 됩니다. 반드시 연결이 되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명환님의 라이벌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도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또 오늘 이렇게 90분을 저희가 또 네. 이렇게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매번 저희 하고만다 대본도 없이 저희 그냥 100% 네. 애드립 즉흥 저희 라이브 방송인데요. 시간이 네. 진짜 잘 가요. 신기하게. 네. 막- 최종인 님이 신기한 경험이지만 독서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1인칭이 아닌 제3자의 시각으로 나를 보게 되었어요. 하대님, 공연님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그 명상 쪽에 유명하신 그 미국에서 책 하나로 막 500만 부 팔리고, 이분이 나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의심하고 힘들어하는 나가 있고 그 뒤에 관찰자 나가 있다 그래요. 최종인 님은 내가 볼 때 이거를 느끼신 것 같아. 예. 그리고 여러분, 최지석 교수님의 탁월한 사유의 시선 다 같은 얘기입니다. 명상이 지금 최종인 님의 그거 하는 거예요. 명상이 나인 줄 알았던, 고정관념으로 나인 줄 알았던 거기서 빠져나와서 나를 보는 그거를 명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를 하면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나, 괴로워하는 나, 월 2, 300으로 묶여 있는 나, 이런 것들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 나를 치유하고 또 내가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해주는 더 큰 나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되는, 그거를 신기한 경험을 최종인 님이 하셨네요. 책 읽으시면 무조건 하게 됩니다. 네. 네. 네, 이제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예, 여름의 초입에 이제 다음 달 저희 하고만다는 고전이 아니라 네. 고전이 답했다.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하여. 네. 네. 고명환 작가님의 2025년 올해 신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마 정식 출간되기 전에 최초로 맞습니다. 이렇게 최초로. 라이브로 실물 최초로. 네, 실물 책으로 네. 이렇게 찾아뵙게 될 텐데. 그리고 첫 사인본은 하드님에게.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또 처음 10장은 네. 여기서 실물로 사인한 거 10권을 우리 하고만다에 네. 오신 분들에게 네. 예, 다음 요- 달에 네, 예, 저희 이렇게 채팅에 참여하신 참여해 분들 중에 주시는 채팅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10분을 뽑아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고명환 작가님의 사인본을
직접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달 저희 마지막 6월 주 29일, 예, 6월 29일 일요일 밤 9시. 네, 6월 29일 일요일 밤 9시에 네. 라이브 방송으로 이렇게 고명환 작가님의 신강과 함께 거기에 고전들 이런 고전들이 또 다 들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또 이렇게 같이 다음 달에 한 달 또 한 달 잘 보내고요. 저희 또 다음 달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채팅을 안 하시면 저희가 참여하고 계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채팅을 해서 존재를 알려주셔야 지금 네. 울 니캉 네캉님이 계신다는 걸 지금 저희가 알았잖아요. 그것처럼 네. 이렇게 써주셔야 다음 달에 그거 봐요. 지구 레코드님은 벌써 이번 주부터 고명환 작가님 더 잘생겨 보여요. 이러면서 이미 제가 벌써 지구 레코드님 기억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해주시면 다음 달에 그렇게 저희가 또 이벤트까지 이렇게 좀 네.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갑자기 달에 채팅을 많이 네, 어떤 멘트로 시선을 잡아볼까 한번 그런 어떤 한 문장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채팅 자신 있습니다. 연습 좀 해야겠어요. 네. 네, 선한 그렇게 해서. 건물주님 제가 누군지 아는데 지금 네. 선한 건물주님 저렇게 네. 마지막에 잘생겼어요 두 분 막 네, 이러고. 네. 마지막에 이렇게 또 채팅을 많이 올려주시네요. 네. 그 다음 달에 이제 6월 달이죠. 이제 네. 장마가 보통 6월에 있는데 요새 하도 기상 상황이 우리나라 기후가 네, 변하고 이제, 있어가지고 네. 여름에 아열대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장마가 6월 달에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6월 한 달 아마 훨씬 더 더워질 텐데 건강 주의하시고 네. 책 이번 달 5월보다 한 페이지라도 더 읽어보는 한 네. 달, 그리고 안 했던 거 하나라도 작은 거라도 안 했던 거 하나라도 더 해볼 수 있는 6월 달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네. 여러분들께서 6월 한 달 하고자 하는 것들, 이루고자 하는 것들 하고 마실 겁니다. 저희가 마지막에 네. 또 하고 만다 하고 외치면서 외치면서 여러분들도 자 여러분들도 두 손 잡으시고 네. 네. 가족들이 하고 만다 있다면 외치면서. 속으로라도 이렇게 네. 외쳐주시면 다 함께. 에너지가 되실 거예요. 크게 외치면서 네. 5월에 하고 만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둘, 셋. 하고 만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댓글 감사합니다. 네.